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근두근 작은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박혜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활예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입법 예고된 조례를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좀 조례에 관련된 설명을 좀 길게 해서 시간이 많이 좀 길었는데 이번에는 좀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홈페이지 화면이 보이시는데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라고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총 27건이고요. 그 27건은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게 조회수인데 사실 조회수가 많지 않죠. 뭐 3건, 4건 많아야 10건, 11건 정도가 조회가 됐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조례안이 올라왔다 생각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죠. 네, 이 조례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게 좀 특이해요. 이 조례안은. 왜냐면 9개에 있는 각각의 조례안을 개정하는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다 합친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2조, 3조 뭐 이런 식으로 각 조에 보시면 조례, 그 9개 조례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게 좀 바뀐 건지 좀 편리성을 위해서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제가 시의원 하고 있을 때도 저 비슷한 조례를 한번 개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임기 여성 수영장 할인이라는 내용을 조례안에 삽입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였는데 관련된 조례, 수영장에 있는 그런 조례안은 다 바꿔야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5개인가 조례안을 바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5개 조례안을 다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바꿨었거든요. 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냥 하나로 다 이렇게 합쳐져서 9개 조례안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봤다면 이번 이게 개정이 되면서는 2명 이상, 두 명의 자녀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본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좀 바뀌는 거잖아요, 정책이. 그 이전에는 아이를 3명 이상 낳았을 경우에 출산 지원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거를 이제 2명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본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성시에 있는 사실 제 주변에도 되게 많거든요. 2명 이상의 그런 자녀를 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뭐 감면 조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의 혜택들이 생길 거예요.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갖고 혜택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원래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책보다는 그때그때 좀 막는 식의 그런 정책을 많이 좀 피고 있는 게 좀 사실이어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볼 조례는요. 화성시 먹거리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고요. 전부 개정 조례안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개정 조례안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용어라든지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그 관련된 용어들도 많이 바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촌도 있고 사실 어촌도 있고 그리고 도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로컬푸드 정책도 되게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각 가정에서 물론 이제 생산되는 종류가 좀
아주 풍부하지는 않죠. 화성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성에서 난 그 좋은 먹거리, 가까운 이웃들이 누가 생산하는지 다 보여지잖아요. 로컬푸드 이렇게 매장에 가시면 그 누가 생산했는지 생산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웃들이 생산한 좋은 농산물을 우리가 직접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먹거리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좀 지속 가능하도록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조에 보면 먹거리 위원회. 이제 그런 이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기구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기구로서만 이렇게 담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 그런 조례별로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 사실 좀 보면 저는 좀 아쉬운 점은 되게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로 많이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다. 왜냐면 사실 논의하고 심의하고 하다못해 자문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만나거나 한 2번 만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조례들이 다 연일회 또는 2회 이렇게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화성 시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간 잡기도 쉽지 않고 뭐 그런 어려움들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 위원회가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한번 얼굴 보고 끝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저는 의미가 많이 없다. 그렇게 형식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위원회 2군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쓴소리를 좀 많이 했죠, 들어가서.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구성은 위원장 2명, 위원장 2명 있는데도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다른 데는 대부분 1명만 있는데, 네, 40명 이내, 그것도 인원도 엄청 많아요. 40명 이내. 다른 데 보통 15인 이내예요. 네. 그래서 위원장이 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명은 시장. 네. 그만큼 이 먹거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은 담당 국장님 또는 과장님 이렇게 이제 위원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시장님 아예 그냥 공동위원장으로 딱 박아둔 거 보니까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위원장은 호선된 사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되게 내용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40명의 위원회를 꾸린다는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기구인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놓고 보자면 되게 어마어마한 기구인 것 같습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예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다른 데는 보면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 그런 조례들도 많은데, 그런 거는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 지금 푸드 통합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현재 여기랑 통합해서 운영한다라는 게 내용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나면 이제 이게 설치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14조 재정 지원.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다른 조례에도 종종 보이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여기 부칙이 좀 길어요. 딴 데는 보통 부칙이 2개나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칙이 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과 조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먹거리 계획과 아니면 이제 이전에 있던 것과 그런 이제 중복되지 않게 하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경과 조치를 넣어서 개정된 이유와 이전 그거를 이제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가지 조례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앞에 이제 다자녀 가정 관련된 것은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이제 자녀 이상의 가정들에 대해서는 그 새롭게 이제 좀 혜택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정보를 몰라서 또 잘 못 챙기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이제 먹거리 기본 계획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먹거리 계획이 사실 먹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한테는 또 그런 만큼 이제 화성시에서는 과연 이런 이제 먹거리 관련돼서 앞으로 점점 뭐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그럴 거라고 뭐 예상도 하고 막 그러는데 부족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자금력이라고 하나? 예, 그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자급자족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조건에서 화성에서 이제 그런 친환경 농산물 아니면 그냥 농산물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좀 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잘 좀 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